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은 욘스 마인드라는 책, 지금은 안타깝지만 절판이 된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제리 양 등 세계 1%의 행복한 백만장자들을 욘스라고 합니다. 욘스란 무엇이냐? 지은이 키스 캐머론 스미스에 의하면 부자, 백만장자, 억만장자, 고소득층, 엄청난 재산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욘스는요, young and wealthy but normal의 머리 글자와 무리를 뜻하는 S를 결합한 말로서 평범해 보이는 젊은 부자들을 의미합니다. 자수성가에서 큰 부자가 된 그들은 자신의 부와 성공을 자랑하지 않으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와 베품과 자선사업과 선행을 실천하는 행복한 부자들입니다. 21세기 부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부자들이죠. 저소득층, 중산층은 욘스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을 소득 수준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돈과 돈 벌기에만 집착하고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기만 하는 부자들은 아등바등 사는 중산층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욘스 마인드. 오늘은 투자 수익을 높이는 순자산을 증가시켜라 라는 챕터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똑똑하게 일하라.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똑똑하게 일하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순자산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똑똑하게 일하는 것이고 매달 월급날을 기다리며 일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부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 이유는 열심히 일해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순자산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투자 수익을 늘리는 순자산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형성하고 나면 원하는 때에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중산층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삶을 산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퇴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퇴근하고 월급 받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퇴근하고 월급 받고,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다. 부자들은 아침에 일어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신념과 믿음에 따라 돈을 기부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순자산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다닌다. 부자들에게 있어서 순자산의 의미. 전통적인 의미에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자산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한다. 돈과 관련해서는 부자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부자들에게 있어 자산은 그들이 가진 것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는 재산을 의미한다. 중산층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조금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재산은 대부분 투자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고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라. 부채는 갚아야 할 빚,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차 할부금, 신용카드 할부금 등 학자금 대출 등을 뜻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과 투자 수익을 내는 재산에서 빚지고 있는 금액을 빼보라. 그 차액이 바로 진정한 순자산이다. 부자들은 투자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순자산에 가치를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투자 수익을 높이는 순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을 집중한다. 부자들은 자신의 돈이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한다. 반면 중산층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월급을 투자 수익으로 바꾸기, 월급쟁이로 산다는 게 옳지 못하거나 나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힘들고 위험스러운 건 사실이다. 부자가 된 많은 사람들도 한때는 월급쟁이였다. 그들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된 것일까? 그들은 자신의 월급을 종잣돈으로 해서 자산을 모았다. 많은 부자들은 정말 열심히 엄청나게 일해서 지금의 토대를 마련하는 자산을 긁어 모았다.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형성하는 일은 처음에는 쉽지가 않다.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부자들은 그냥 죽어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처럼 투자 수익을 내는 자산 운용 방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투자 수익을 낳을 수 있는 자산으로 순자산을 늘리는 것은 기술이다. 이 기술을 개발하고
순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심, 지식,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 순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심, 지식,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 자신을 인내하고 자산에 대한 지식을 쌓고 지혜를 발휘하라. 지혜란 자신이 쌓은 지식을 실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산층 사람들 중에는 투자 수익을 얻고 순자산 늘리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자신이 얻은 지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그들은 중산층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투자 대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고 이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한다. 이 책에서는 부자들이 어떻게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모든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산층 시절에 투자를 시작하고 투자 수익을 올리면서 부와 성공의 토대를 마련한 부자들의 대표적인 방법 몇 가지는 알려줄 수 있다. 가치 있는 자영업을 시작하라.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작은 사업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때려치우고 당장 치킨집을 차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작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파트타임 일을 시작할 때 한 가지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뛰어드는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든 소규모 자영업을 하든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얻는 수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일할 의무를 던지고 일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생활비와 기타 지출을 항상 예전과 같게 하고 새로운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투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축해 두어라.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쓰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사실 나 역시 한때는 그랬다. 나도 한 푼 두 푼 돈이 더 모일 때마다 더 좋은 차를 샀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고 하와이로 여름 휴가를 갔었다. 그러나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올리는 자산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모일 때까지는 씀씀이를 함부로 키워서는 절대 안 된다. 부자들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있다. 그건 바로 수입이 늘어났을 때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중산층 사람들은 벌어서 빚 갚는데 몽땅 써버린다. 그러나 부자들은 수입을 자산에 투자한다.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올리는 자산 투자야말로 재산 증식의 으뜸가는 비법이라 할 수 있겠다. 부자들은 수입이 늘어났을 때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늘린다. 자영업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금 혜택이다. 자영업자들은 봉급쟁이들과는 달리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나는 세무사나 세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조언을 해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는 있다. 자영업자로서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억하라. 부자들에게 있어 자산은 투자 수익을 내는 재산을 의미한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한다. 투자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가진 돈을 이곳저곳에 묻어두고 열매가 맺기를 놀면서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와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가만 앉아서 돈을 만들어주길 바라지 말라. 부동산에 투자하라. 부동산은 가장 안전한 최고의 투자 자산이다. 거의 모든 부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투자 수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투자 수익을 올리는 중산층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서점에 가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수없이 널려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까지 부동산 투자의 기술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책을 읽으며 충분히 지식을 쌓은 다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점은 지적하고 넘어가자. 솔직히 말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부터 내 경제적 삶은 180도 바뀌었다. 주식은 어떤가? 대부분의 부자들은 주식에 투자한다. 여기서 내가 대부분의 부자들이라고 한 이유는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부자들을 알기 때문이다. 반면 주식에만 투자하는 부자들도 알고 있다. 주식은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 꽤 괜찮은 자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식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만큼 위험한 것이 주식이다. 자영업, 부동산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는 모두 나름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 위험들은 해당 분야의 지식을 늘리면 늘릴수록 줄어든다. 명심하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기회를 잡는 것이다. 위험은 곧 기회이다. 순자산은 목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중산층 사람들은 비상용 목돈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경제적으로 든든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단순히 비상용 목돈을 만들어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기 위해 이용한다. 부자들의 순자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말하고 황금알은 그들의 순자산을 투자해서 정기적으로 얻는 투자 수익을 말하는 것이다. 비상용 목돈을 만들어 놓아야 든든하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목돈을 야금야금 써버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부자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건강한지 항상 확인하지만 대부분의 중산층 사람들은 자신의 순자산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투자 수익을 내는 자산을 확보해서 순자산을 증식시키는 데에 주력하라. 어느 순간 경제적인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다. 욘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순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주력한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월급을 올리는 데 주력한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되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욘스 마인드 같이 읽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